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물류관리 챕터 1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물류는 시작인데요. 챕터 1 같은 경우는 성격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어떤 정리를 통해서 숙지해야 될 것보다는 그 제목, 어떤 제목을 통해서 교재로도 충분히 습득은 가능해서 한번 필요한 부분은 정리, 에너지를 그만큼 쏟지 않아도 될 부분은 교재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챕터 1의 그 코어 1 국제 물류라고 나와 있죠. 물류 관리라고 해서 개념, 목표, 특징이 있는데 네, 가볍게 이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크게 뭐 우리가 시험적으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제 물류의 개념의 특징인데 여러분, 국제 물류의 개념 여기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물류라고 나와요. 국제 물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특징부터 보면 좋아요. 특징 요거 별표 두 개입니다. 왜 별표냐? 말 문제 바로 나오거든요. 말 문제가 말 문제가 바로 나와요. 자, 교재 체크 뭐 이제 개념은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양괄호 2번 국제 물류의 개념 및 특징인데 특징에 별표 두 개 했죠? 두 개 해주시고요. 제목에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절차, 서류 등의 복잡성, 장거리 운송에 의한 환경적 부담, 운송 비용의 부담 일단 밑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네, 특징은 세 가지가 됩니다. 네, 주문 절차 복잡, 주문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니까 장거리 운송이에요. 이것도 그냥 대놓고 단거리라고 나와요. 주문 절차 간단하다고 나와요. 운송 비용의 부담 아시겠지만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운송비 부담이 아무래도 단거리에 비해서는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장거리 운송인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해상이랑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항공이 있죠. 대한민국은 철도 운송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리을, 미음, 비읍 크게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특징들은 여러분 요 특징들은 바로 뭐예요? 국내 물류와 비교시예요. 국내 물류와 비교시. 다시 말해서 국내 물류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국내 물류는 이런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 물류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측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양괄호 3번에 국제 물류의 기능이라고 있죠. 기능. 운송 기능, 하역 기능, 포장 기능, 보관 기능, 정보 기능. 요건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운송, 하역, 포장, 보관, 정보. 우리 이거는 1과목하고 2과목에서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지 않으셨나요? 특히 1과목에서 맞죠? 제가 따로 정리할 거 없습니다. 요거는. 네. 근데 밑에 참고할 거 보시면 국제물류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수량적 기능, 품질적 기능, 가격적 기능, 시간적 기능, 장소적 기능, 인적 기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 체크만 하겠습니다. 수량적 기능의 밑줄입니다. 생산 수량과 소비 수량의 불일치 밑줄. 따로 이거 정리하지 마세요. 아, 맞다. 수량적 기능은 수량의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느낌만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품질적 기능.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을 가공, 조립, 포장을 통해 조정. 아, 품질을 조정하는구나. 가격 조정, 가격을 조정하는구나. 시간적 조정, 시간, 시기를 조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만 가져가 주면 됩니다.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 1과목에서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자, 양괄호 4번에 국제물류의 중요성 딱히 가져가실 내용 없습니다. 한 장 넘어갈게요. 자, 양괄호 5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좌측에 양괄호 5번이죠.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차이점. 자, 비교시니까 요거예요. 관련 서류의 복잡성, 중개자의 존재, 주문 절차의 복잡성, 4번에 어떤 손실 위험의 차이, 요소별 기능상의 차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요것만 딱 노트로 정리해 주시고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밑에 기능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크게 요거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X. 네.
양가로 6번 보겠습니다. 국제물류관리라고 하는데 요거 X입니다. 17년도에 한번 나왔긴 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그때그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답을 보고서도 정답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가져가실 건 없어요. 이것도 X입니다. 7번에 국제물류관리 필요성과 해외 직접 구매 필요성은 가져가야 됩니다. 특징 밑에 국제물류 필요성. 네, 크게 뭐가 있냐면요.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자, 먼저 디귿에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 이렇게 할게요. 고객의 니즈 다양화. 이 다양화를 오답으로 뭐 내는지 아세요? 단순화. 단순화 이거 X입니다. 다양화가 맞는 말, 다양화. 네. 고객의 니즈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 국제물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빨리 배송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제품 수명주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인간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수명이 있습니다. 제품 수명주기 단축이에요. 단축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제품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제품을 바꿔 쓰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제품을 빨리빨리 소비해주고 빨리빨리 바꾸기 때문에 물도 빨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제품 수명 주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오답 나왔어요. 증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의 해외 거점 확대, 해외 조달 아웃소싱 증가,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 이것도 한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통합해서 제3자 물류 증가. 근데 제3자 물류가 맞아요. 아웃소싱 맞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 뭐예요?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3자 물류 증가. 다시 말해서 물류 전문 업체 등장.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풀필먼트 서비스. 풀필먼트. 아까 전에 앞장에서 봤던 거 뭐예요? 아까 전에 앞장에서 봤던 거 운송, 하역, 포장, 보관, 정보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풀필먼트라 그래요. 풀필먼트. 우리 쿠팡 풀필먼트라는 업체도 있죠. 요겁니다. 이런 서비스 등이 등장했어요, 사라졌어요. 등장했다는 거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연습 문제라고 있잖아요. 과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국제물류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거 필요성. 우리 지금 필요성에 대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문제 나온 거잖아요. 맞죠? 필요성에 대해서. 네. 2번에 보시면은 물류정보 시스템의 발전으로 물류관리가 복잡해지고 난해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객관식스럽게 풀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딱 봐도 그냥 이상하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틀린 겁니다. 국제물류관리의 필요성 이런 거 다 좋은 말만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말이잖아요. 틀린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결국 물류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물류관리가 좀 더 편해지고 난해한 것들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8번 보시면 물류관리 효율성 방안 가볍게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연습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럼 솔직히 무슨 제 입장은 양가로 8번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문제 잘 풀리니까요. 맞죠? 자, 양가로 9번에 국제물류관리의 기법 JIT, CIM, CALS, CALS, SCM. 자, 국제물류관리 기법에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걸 정리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JIT나 SCM을 1과목에서 한 번쯤 본 적은 있으셨을 건데 이런 게 있구나. JIT 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어서 쓰는 겁니다. 기법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2개만 쓸게요. 제가 JIT
JIT가 있고요. SCM이 있어요. 맞죠? 네. JIT는요, 실제로 생산이기도 하고요. 수배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JIT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JIT라는 개념 자체가 즉시예요. 즉시 생산하고 필요할 때 즉시 수배송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제물류에 필요하고요. SCM은 말 그대로 그렇죠. 공급망 관리예요.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가 뭔데요? 그래서 그렇죠. 궁금할 수 있죠. 해외 공급망 거래가 증가했어요. 국제물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그동안 원재료를 국내에서 갖다 쓰던 거를 더 저렴한 해외로부터 갖다 써요. 그럼 해외도 하나의 거래처가 된 거죠. 그러한 거래처를 우리는 공급망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공급망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냐, 체계적으로 관리하냐 이 뜻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SCM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공급망 관리 또는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해외 공급망 거래가 증가했으니 하나의 국제물류 기법 중에 SCM을 써야죠. SCM은 미국에서 만든 물류 기법인데 공급망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하나의 중요한 관점에서의 물류 관리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중요하니까 썼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참고는 그냥 정말 참고만 하세요. 자, 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물류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국제물류의 환경 여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양가로 1번의 왼쪽에 1, 2, 3번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도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양가로 3번은 가져가시면 제가 너무 다행일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는 것도 볼게요. 어떻게 환경이 변화했느냐 이것 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어떤 그 시절에는 항공 운송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항공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항공기의 고속화 그리고 여객 좌석까지 뜯어내면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대형화라고 돼. 점점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속화를 저속화로 문제 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대형화가 맞는 말입니다. 뭐 아니에요? 소형화.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자, 1번에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고속화 대형. 항공기 뺐네요. 항공기 선박 뺐네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의 똑같습니다. 즉 운송수단의 고속화, 대형화 되겠습니다. 이번에 항공사 간의 제휴 증가. 자, 항공사 여기 항공사이죠. 항공사. 네, 제휴 증가. 실제로 제휴 증가한 거 맞아요. 항공사만요. 주로 항공사가 많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4번에 비용 절감과 수송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주요 거점 항만 및 공항을 중심으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구축.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별표 3개. 네. 전 한글로 쓸게요. 그냥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영어 써야겠네요. 분명히 허브 앤 스포크는 영어로 나올 거거든요. 저렇게. 예. 허브 앤 스포크. 네, 이거는 중심 거점이에요. 중심 거점. 중심 거점 방식이어가지고요. 거점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걸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저 먼 곳까지 수출을 할 때 계속 매번 대한민국에서만 수출을 하게 되면은 거리상 머니까 운송비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 근처에 어떤 거점을 탁 박아놓고 거기서 물건들을 집결시킨 다음에 거기서 수배송을 한다면은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화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물류업체 수요 증가. 여러분 전문 물류업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자 물류 증가했다는 거 필요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적지 않을게요. 6번은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8번의 별표 3개입니다. 다품종, 소량, 다빈도 생산, 다품종, 소량, 그리고 다빈도. 잘 보세요. 다품종, 소량, 다빈도라고 해서 여기 좀 좁으니까 밑에 위에 쓰겠습니다. 예, 노란색으로 노란 카테고리 유지해서요. 예. 잘 보시면 다품종, 소량, 그리고 다빈도. 란 말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생산도 맞고요. 수배송도 맞아요. 생산이 이런 방식이니까 그에 따른 수배송까지도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놓치면 되냐? 소품종, 대량, 소빈도 이렇게 바꾸거든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소품종, 대량, 소빈도. 이거 철저하게 그렇죠. X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물류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린 물류 중요성 증대. 이것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린 물류 중요성 증대. 맞아요. 맞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역별 물류에서 이제 녹색 물류, 그린 물류라고 해가지고 배웠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시 재활용하는 회수 물류 증가. 회수라는 건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린 물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거와 더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물류 보안은 강화. 그냥 이거 물류보안 강화가 맞는 말이에요. 뭐가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완화 틀린 말이에요. 네, 완화 틀린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요. 네. 11번 한번 뭐 이런 거 읽어봐 주시고요. 컨테이너 선박에 대응화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3번에 통합 물류가 더욱 강조된다. 물류 전문업체 활용 증대된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SCM 공급망 관리 여기서 뚫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SCM 공급망 관리로 인해서 요걸로 인해서요. 그렇죠. 통합 물류 가능. 이렇게만 가져갈게요. 통합 물류 이렇게만 가져갈게요. 끝. 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 물류 환경 변화까지 한 번에 싹 묶어야 됩니다. 네, 이제 참고할 거는 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국제 물류 시스템이에요. 국제 물류 시스템인데 일단 요거 국제 물류와 관련된 기본 내용 이제 국제 물류 시스템 따로 볼 거예요. 국제 물류 시스템 따로 볼 건데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물류 시스템과 제3자 물류는 조금 따로 볼 예정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 참고해 주셔가지고 판서 한번 쫙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물류의 지금 이론적인 개념 같은 거 우리가 본 거잖아요, 맞죠? 그건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국제물류 안에 들어가면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 국제물류 시스템이에요. 네. 자,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코어 3 국제물류 시스템이죠. 교재로 보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에 국제물류 경로라고 있습니다. 경로까지는 우리가 크게 뭐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라는 것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전하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네. 또 하나 수출이고요. 수입은 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이걸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럼 양괄호 1번은 그렇게 뭐 체크하지 마시고요. 양괄호 2번 물류체계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물류 시스템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국제물류 시스템은 말 그대로 네, 국제물류 시스템 해가지고 먼저 여기 나온 물류 체계 변화예요. 물류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돼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 가져가 주시고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 자, 교재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세계화 있다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기업의 세계화 환경을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스템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류 체계의 변화는 결국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국제 물류 시스템 발전의 원인이라는 거야. 국제 물류 체계의 변화가 곧 물류 시스템 발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류 체계가 자꾸 변해가니까 시스템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플이며 시스템이며 우리 로켓 배송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자꾸 요구가 늘어나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물류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두 번째 보시면 뭐예요? 무역 장벽 축소예요. 무역 장벽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 아시겠지만 축소인데 이거 무역 장벽이 확대되었다. 이거 X입니다. 네, 무역 장벽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기업과 기업 간의 교역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 장벽이 축소되었다라는 거 우리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FTA 같은 관세 철폐, 인하 뭐 이런 거죠.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거나 뭐 이런 게 무역 장벽이 축소됐다는 거고요. 네. 또 흔히 말하는 FTA 자유무역협정 FTA죠. FTA 체결 증가. FTA를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수송체계 출현, 정보체계 편의,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 도래.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예요? 대량 생산이죠. 맞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국제물류의 일반적인 국제화 단계라고 있는데 크게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자, 3번에 국제물류의 동향.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인 재고 절감 노력. 재고 절감이라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 RFID 이거 1과목에서 배우셨겠지만 RFID 같은 경우는 물류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것만 개념적으로만 기억하셔도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3번에 우리 기업 간의 제휴, M&A, 합병, 인수합병인데 이거 활발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써 기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크만 해주시는 겁니다. 4번에 녹색물류 중요성 증가. 아까 전에 우리 개념 설명할 때 녹색물류, 회수물류 말씀드렸습니다. 5번에 physical distribution, 물리적 유통, 그 다음에 logistics 물류. 에서 SCM을 중시한다. 아까 SCM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체크된 거고요. 리버스 물류의 별표, 리버스 물류나 부품 물류 등 틈새 물류의 기업들 서비스를 제공한 성장하고 있다. 자, 리버스 물류. 자, 말이 리버스 물류인데 이거 그냥 역물류죠. 리버스 물류가 역물류. 실제로 우리 이제 쿠팡도 그렇고 반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죠. 반품 물류, 반품, 반회폐 이렇게 외우세요. 반회폐, 반품, 회수, 폐기 이러한 물류가 있다는 것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품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체계 변화 줬고요. 국제물류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 국제물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까 정리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아까 정리했던 거죠. 내용 보시면 뭐예요? 밑줄입니다. 소비자 욕구가 개성화, 다양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문제 읽는 순간 맞죠? 네. 니은의 소비자 의식 변화. 여러분, 저도 소비자예요.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저만의 의식이 바뀔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상품의 아이템 수가 급증. 이번에 그다음에 디귿의 운송비 재고 유지비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운송비와 재고 유지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국제물류에서는 증가할 수 있고요. 이거를 줄이려고 감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진 말이 맞겠죠. 네,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뭐 증가할 수도 있겠죠. 네,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SCM이나 JIT 기법을 써서 운송비나 재고 유지비가 증가한다는 틀린 말이에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예요? 국제물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거. 운송비나 재고 유지비 등이 막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원인 중에 하나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제품 수명주기 단축. 여러분, 니은의 전체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리드타임 별표 3개. 네. 밑에 쓸 걸 좀 위에 올려 쓰겠습니다. 네. 리드타임 단축의 노력.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리드타임이 뭐냐? 주문 시부터 입고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배달의 민족에 음식 주문했습니다. 딱 주문 접수되었습니다. 귀하의 음식은 50분 이내에 배달 예정입니다. 그 50분이 리드타임이에요. 끝. 리드타임은 여러분 리드타임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당연히 짧은 게 좋겠죠. 네, 단축을 위한 노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의 증가라고 하는데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4번도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양가로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X 코어 4 보시면 국제 물류 전략과 시스템이죠. 국제 물류 관리 시스템 이것도 X 우측에 보시면은 국제 물류 관리 체계 변화보다는 밑에 국제 물류 시스템의 형태라고 해서 요거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새 곧잘 나오더라고요. 곧잘. 네. 여기 보시면은 국제 물류 시스템 형태. 요거는 다른 같은 카테고리로 봐야겠네요. 형태.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온 이후로 곧잘 이제 문제 지문 속에 은근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표 한 2개로 가져가려고요. 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페이지가 없는 게 4개입니다. 먼저 4개 먼저 체크부터 먼저 하고요. 1번 고전적 시스템. 고전적 시스템이라고 다 쓸게요. 말을요. 고전적 시스템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통과 시스템. 뭔가 통과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지문 속에 뭔가 통과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맞죠? 정확히 유추하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직송 시스템. 직접 배송한다. 직접 송부한다. 직송 시스템. 네 번째 뭡니까? 다국행 창고. 다국행. 다양한 국가의 창고를 갖고 있나 봐요. 네. 다국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먼저 국제물류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형이 총 몇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4개의 유형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네. 고전적 시스템부터 보실게요. 해외 자회사는 여러 기능 가운데서 특히 창고 시스템으로 작용 밑줄입니다. 해외 자회사 밑줄 끝에 해외 창고 시스템으로 작용 밑줄. 고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
전통적 시스템. 네. 해외 자회사를 창고로만 활용했다는 거예요. 창고로만 활용. 해외 자회사를 창고로만 활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1차적 단순 접근이라고 해석해서 단순 접근. 1차적 단순 접근. 단순히 접근했다 이 소리입니다. 통과 시스템 볼게요. 자회사 창고는 단지 통과 센터. 여긴 더 심하네요. 통과 시스템 뭐냐? 네. 해외 자회사를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밑줄입니다. 통과 센터로만 활용. 통과 센터로 활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센터라는 건 뭐예요? 우리 크로스도킹 배웠죠. 크로스도킹이요. 크로스도킹. 환적. 분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만 썼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송 시스템은 좀 밑줄 하나 더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공장으로부터 해외 최종 사용자 또는 자회사의 유통 경로 안에 다음 중간상에게로 바로 배송 밑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출하국의 항고 장소에 집중시켜 보관비가 줄어듦. 직송 시스템은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직송 시스템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 후, 일단 생산 후라는 게 중요해요. 해외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기아차가 만들었어요. 생산 후에 바로 소비자에게 직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직거래 시스템 또는요, 그렇죠. 유통하는 중간상에게 직송.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사람이라면은 소비자에게 바로 직송하고요. 내가 중간상을 통해서 물건을 뿌리는 입장이라면 해외 중간상에게 바로 뿌린다는 겁니다. 직송. 여긴 창고였고요. 여긴 통과. 지나가는 거. 여긴 직접 쏜다는 겁니다. 다국행 밑줄 하겠습니다. 제품은 생산 공장으로부터 중앙 창고로 수송되고 거기서 각국 자회사 창고 또는 고객에게 배송.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자, 이거는 좀 순서대로 가야 돼요. 해외 공장 생산, 맞죠? 생산했고요. 중앙 통합 창고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간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요. 각국 자회사 창고 고객. 그냥 각국 자회사 창고로 가고요. 조금 바꿀게요.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거. 예, 이렇게 다국. 특히 다국이 뭐냐? 다국적, 각국, 요거죠. 통합 중앙 나오고요. 네, 이런 순서를 거치는 게 이제 이거는 해외의 거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키워드만요. 네, 우측에 혼재 수송 요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를 한번 봐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그 3자 물류 쪽은 아직 안 봤는데 일단 뭐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 주시고요. 일단 뭐 혼재 수송, 일단 국제 물류 시스템 형태 요 4개까지만 일단 보시고 다음 차시에 용어 체크 혼재 수송 이것과 3자 물류, 4자 물류 요거 내용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